네.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야 될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잠깐 본전 가나 싶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예. V자로. 예, 중간에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밀렸다가 네. 다시 좀 올랐습니다. 종가에 다시 올랐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반등이 어떤 의미냐? 아주 크게 무슨 다른 게 변화된 게 없잖아요. 네.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주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을 S&P 500의 주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초등학생이면 여기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올라갈 차례 아니냐? 올라갈 차례죠. 예. 이제 거기서 그냥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네.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심리는 보수적으로 이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개별 종목에 따라서 반등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소폭 안정화되어 있죠. 그리고 예. 이스라엘 전쟁이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국채 수익률 떨어지면서 대부분 상승을 좀 했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하락을 좀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보면 애플은 지금 맨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도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지고 올라도 안 오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고 애플이 이러고 있다는 건 사실 실제적인 시장의 방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요즘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36달러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뭐 인텔, 뭐 AMD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8%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4%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파벳도 실적이 좋게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구글 광고와 구글 클라우드 부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6.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재된 상태입니다. 시간에서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시장은 국채 수익률이 소폭 안정되었고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확전 소식이 조금 잠깐 없는 사이에 시장은 약간 반등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우리 시장 또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 수급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어제 우리 시장에 먼저 차트부터 볼까요? 일봉인데 제가 확대하지 않아서 좀 맨 끝에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표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맨 밑에 아래 꼬리가 있는 겁니다. 이 꼬리가 맨 밑에 있고 쭉 올라서 이 코스피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좀 맨 밑에 아래 꼬리가 있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폭이냐면 어제 코스피 저점이 마이너스 1.29, 종가가 플러스 1.12. 뒷심이네, 종가가 뒷심. 고점이었습니다. 예. 종가 고점. 그리고 코스닥이 더 심했죠. 저가가 마이너스 1.75, 종가가 플러스 2.69. 이게 합치면 변동성이 얼마인 거죠? 3에다가 4.5 정도 되죠. 4.5% 반등한 거예요. 하루 장중 안에서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보시잖아요. 저점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확인.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확인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죠. 네, 볼 수 없죠. 그런데 시장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책이나 제 얘기를 좀 2년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보실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십자형 또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는 거래량이 생기면 그런 봉과 거래량이 생기면 이제 고점 상투의 시그널로 많이 보고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를 실리면서 아랫꼬리 달리면서 양봉 또는 십자형이 나오면은 요거는 단기 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기초 분석의 정석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점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점 형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다행인 거잖아요. 그쵸. 급락을 하다가
저가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어쨌든 저 가격에는 말아 올리는 힘이 있다는 매수가 거잖아요.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에 갭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저점이 코스피가 1.29, 코스닥 1.75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저도 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아침 방송 준비를 하는데 네. 근데 전날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는 장중에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순간을 보면서 이게 왜 빠지지?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나스닥 선물 오르고 있고 해외 시장 중국도 오르고 있고 네. 뭐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예. 도대체 없어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이제 러시아 푸틴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인가 그래서 막 찾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선물을 때리면서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그냥 끝났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은 이것뿐이 없었을 거예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의해서 수급 공백에 의해 수급은 없고 매수는 없고 외국인들 선물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빠졌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어저께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제약주가 급락을 했고 바이오도 막 4% 5%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그 대형주 있잖아요. 이게 그쵸. 한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럼 네. 시장을 다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승인했죠. 예. 셀트리온 3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마이너스 4% 5%에 있는 게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강보합이나 1% 상승 이렇게 플러스까지 올라왔고요. 반도체는 아침부터 강세였습니다. 아침부터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강세였다가 보합 정도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딱 원위치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시장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가 강세였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나 또 2차 전지는 아침에 밀렸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플러스 예. 전환됐다가 장 마감까지 끝까지 올리면서 시장이 마감이 좀 됐습니다. 요 해석을 장 중에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그 반대 매매를 저가에서 받으면서 끌어올렸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냥 어제만 합니까? 그저께 할 수도 있고 그저께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 정확하게 모멘텀이 있었냐? 사실 그런 모멘텀보다는 지금 현재 어제도 요즘에 계속 제가 시장 어렵다고 표현을 하면서 연간 수익률까지 보여주잖아요. 예. 연간에 코스닥이 40% 올랐던 게 이제 12%뿐이 안 올랐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는 사이에 어제 아침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급락하니까 가격이 조금 빠지면 들어가기 애매하거든요. 예. 아침에 이제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 급락 과정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오랜만에 전략 호강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납법과도주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저점 형성이 가능성이 생겼다.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워낙 오래 빠져가지고 예. 좀 지치는 거는 또 지치는 대로 지치고 네. 그리고 뭐 반대 매매나 이런 것도 신용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심리들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어제 오전에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 거래가 매도를 해봤자 뭐 500억, 300억. 보통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가 더 많아요. 예. 많아야 뭐 몇백억씩이거든요. 어제 개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3,351억입니다. 코스닥 매도가 3,351억이에요. 이 중에 뭐 문제가 된 종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많은 매도가 어저께 나왔어요. 이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니까 그 급락에는 소위 기관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정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그 결과론적으로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양봉을 만들어서 일단 단기 저점은 형성하지 않았냐라고들 대부분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차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제 분위기가 이제 끝에 올리는 분위기였고 지금 미국장도 뭐 실적 기반으로 해서 나쁘지 않고 그러면 오늘 또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먼저 그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미국 주봉 하단 지지선으로부터 반등 시도를 했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채 변동성이 이미 반영을 했고, 이게 좀 잠잠하거나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소식이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으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불확실성 요인을 하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미국 정치권에 대한 논쟁, 남아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보수적, 공격적으로 막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저점 찍었어 이렇게는 지금 못 한다는 그 거죠. 불확실성이 지금이 되게 큰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근데 불확실성 없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확실성은 늘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뭐 브렉시트 할 때도 야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예. 지금이 그러면 진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맞는 건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쓴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거의 없었습니다. 추세가 있을 때는 예.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하락으로 같아요. 계속 가는 추세가 있으면 그건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기업이 이런 게 불확실성이 아니고 네.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시장이 돈들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불확실성이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정치적 요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유럽의 브렉시트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정치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 4분기 들어가서 네. 전쟁과 미국의 정치권이나 이런 정책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시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네.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줬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예, 그것도 네. 일종의 불확실성이죠. 뭔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안 전쟁. 주니까. 이스라엘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요? 예, 예. 이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며칠 이 시장에 영향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냥 급락했던 곧바로 원시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그거랑 좀 다르게 이 시간이 계속 더 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미국 게임 요인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부적인 정치적 요인이 훨씬 더 지금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돌발 변수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 심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다는 설명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차트를 보고 매수가 들어와도 야 저점 찍었어 이제 좋아 이렇게는 지금은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하튼 우리 시장을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매크로 불확실성 부담은 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네. 처음에 급락을 하면 전체가 다 동반해서 급락합니다. 예. 근데 하락 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왜 내렸지? 하는 애들이 생겨요. 걔네들은 반등을 합니다. 걔네들은 반등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반등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밑에서 헤매거나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요거는 수긍이 되십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네.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지금 반등하는 거잖아요. 반등할 때 처음 보면은 어제 미국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섹터가 올랐거든요. 네. 예.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2차 전지도 오르고 로봇도 오르고 반도체도 오르고 뭐 대부분 다 반등했잖아요. 대부분 처음에 같이 반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더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나는 왜 올랐지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올랐지? 나는 왜 올랐지? 하는 애들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수급 때문에 걔는 내려오는 거고 나는 올라올만 해. 난 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애들이 차별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확 빠질 때 다 같이 빠졌다가 예. 뭐야 나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 애 올라갈 올라야 때 되는 다 거고. 같이 올라갔다가 예. 이거 올라갈 이유 없는데 예. 걔는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더 사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반등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할 때도 이거는 단순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야. 기관 들어와서. 그럼 기관들이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2, 3일로 오르면 다 팝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종목들을 내가 사서 저점 찍었으니까 나는 이제 들고 있어야지 해서 계속 들고 있으면 그 종목이 만약에 나는 왜 올랐지 하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걔는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좀 거예요. 슬프다. 오른 건 좋은데 난 왜 올랐지라는 자괴감을 들면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내 들고 있는 게 막 빠졌다가 예. 올라가면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예, 본전 찾으면 이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사실은 예. 걔는 예.
그때가 이미 고점이고 이제 빠질 친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냥 동달아 약간 동달아 올라갔다가 오르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더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오를 친구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그렇지 아니면 그 국면이 항상 보면은 1%만 더 오르면 본전인데 그럴 때 그럼 내 본전만 되면 팔 건데라고 그럴 때 꼭 거기가 사실 그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네.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해서 반등을 할 때 같이 올라오거든요. 같이 올라올 때 기관들이 막 사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걔들이 팔면서 다시 거꾸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조심 좀 하자. 네네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익 성장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익 성장이 있는 세상의 변화에 추종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쪽에 이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더라도 그런 데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나스닥이 뭐 그렇게 많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지 못했지만 어떤 종목들은 다 신고가 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차별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조금 하루 반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려울 때 내 종목이 이번 어려움 인정. 그냥 내가 못 팔았어. 밀렸어.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갈 수 있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결론적으로 향후에 내 결과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반등할 때 다 같이 보면 안 된다. 다 같은 주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돼 있으면 훈련이 좀 돼 있으면 뭐 손해가 좀 나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조금씩 복구하면서 내 계좌도 찾고 점점 더 이제 수익을 늘려가는 이런 게 좀 될 텐데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우리 초심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예. 또 하루 올라가면 얘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에 또 개를 덥석 물었다가 예. 쭉 빠져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제가 제 그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 선배님, 형이라고 부르는 선배님 한 분 계신데 증권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주식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주가 조금 오르고 내림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다른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업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방송에 나중에 꼭 한번 요 얘기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요즘에 이제 다른 본업을 하면서 전체 주식의 규모를 좀 줄였어요. 네. 예.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떨어지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시장이 빠져서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운동하면서 다른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시장 빠졌고 요즘에는 방송도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형 되게 선배님이 되게 그 형이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거든요. 주가 움직임에. 예. 여유가 생겼어. 난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 현금 비중이 생기셔서 그런가? 난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 비중 좀 줄인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봤더니 그거 다 올라오더라. 어. 다 올라와서 그냥 지금 빠졌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올라오고. 기다리면 올라오더라. 네, 난 그냥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상 보니까 그게 결론이었더라.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덮고 나는 내 본업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이 굉장히 조금만 빠져서 저한테 저라고 물어보고 그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에 몰빵하고 여기에 신용을 몰빵하고 막 여기에 이 주식에 모든 걸 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유가 없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한 가지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올 거야. 이거는 뭐 솔직히 반토막 났는데 진짜 너무 힘들지만 올라올 거야. 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종목 업종에 대한 이제 예. 믿음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만 있으면 시장이 시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황 이거잖아요. 네. 기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 기업의 재무나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바뀌는 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뭐 요즘에 좀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 그 형님은 K 주식의 매운맛을 좀 덜 보셔. 아니 또 모르죠. 이게 현금 좀 있으니까 그 물타기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땐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많이 그럴 수 빠지면. 있죠. 내가 예.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예. 빠졌고 언젠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금이 심지어 있어.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마음이 또 상황이니까. 편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계속 하시니까 저도 하게 되는데 그건 주식 시장만 바라본 거고요. 네. 내 전체 자산의 비중에서 주식이 대부분이면 힘든 거잖아요. 내 전체에서 주식이 일부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돈이 많으면 된다.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권 팀장님. 아니 그 돈이 있어야 뭐 부동산도 있고 회원권도 에헤이.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아니 없을 때 항상 적을 때부터 배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주식만 그렇게 몰빵할 게 아니고 코인도 좀 사고 그 외환 FX도 좀 하고 복권도 좀 사고. 복권도 좀 사고. 아니 저희 빨리 주요 네. 이슈 한번 점검해 자, 보죠. 뉴스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뉴스함에서 전해 주셨는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 주에 미국 방문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서 이런 것들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특히 그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싸움도 많고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이제 가능성을 지금 열고서 지금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가서 블링컨과 회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왜 이스라엘 전쟁이 약간 저는 뭐 이스라엘 전쟁이 워낙에 지금 우리 권 기자님 많이 해주셔갖고 권 기자님 해주셔갖고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왜 잠깐 소강이라고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마스 측에서 50명의 석방을 제안하면서 협상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석방하면서 전체가 꽤 많은데 그 중에 일부죠. 연료 반입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야 이거 지상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거 인질 구출이 우선 아니냐. 저걸 노린 거죠. 하마스도. 그 노린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저러 못하면서 지금 약간 난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소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서 뭐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소강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4분기에 1조 위안의 국채 발행을 확정했다라고 지금 어저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요것도 여직량을 조금 줬습니다. 1조 위안이 한 200조쯤 되나 그죠? 우리 180조. 180조. 예, 예. 180배. 예전에 한 150배 그랬는데 지금 180배 됐죠. 네. 준비안도 많이 예, 예. 떨어졌죠. 예. 요거를 전부 지방 정부에 이전해서 자연재해 건설에 투입한다 그러는데 액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여러 곳에 지금 빵꾸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께서 작심 발언, 요거 지금 어제 그저께 돌아다닌 내용입니다. 가계빚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한다. 국정감사에서 최근 질문에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요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더 지켜볼 문제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에 가계부채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금융불안이 우려가 된다. 금리가 곧 내려간다는 생각에 다시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만이 아니라 가계대출도 살펴볼 것이기에 곧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섣불리 거죠. 기대하지 마라. 섣불리 메시지 금리는 주고 아직 있는 멀었다. 상황입니다. 네. 요 근데 말씀 이창훈 총재가 요새 한국은행에 좀 불만이 좀 있는 거 아니 이제 정부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 증가한 부분은 사실 금리는 동결시켜 놓은 상황인데 뭐 보금자리론 특례라든지 아니면 50년 만기 해가지고 그렇죠. 가계부채가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빚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라는 거는 가계빚을 잡는 거는 금리뿐만 아니라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이 안 돼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지 금리 때문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정책 똑바로 안 하면 나 금리 인상한다? 이 얘기는 이거 가계부채 늘어난 건 정부 탓입니다. 라는 얘기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똑같이 아까 우리 공 팀장님이 전해주신 그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려는데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 월가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빌 고로스, 제이미 다이먼, 레리 핑크 막 이런 진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시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 보면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심지어 막 1970년대 비슷하다. 이때 추억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지전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계속 틀리지 않았냐. 이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이어받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준은 지금 긴축하고 있는데 예. 행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가도 그렇고 뭐 국제 수준도 그렇고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연준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 잘못하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망가지면 어떡할 건데? 경기 침체되고 시스템이 그때 가서 또 갑자기 막 200bp씩 금리 내릴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 주신 미국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연준은 긴축하고 행정부의 돈 계속 풀고 있고 그 와중에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의 돈은 1,000억 달러씩 막 더 찍어달라고 뽑는다고 하고 그러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좀 비슷하네요, 맥락이. 비슷해요. 예.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균형이 잘 잡히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각자의 목소리 잘못 냈다가 서로 이제 엇방향으로 괜히 정책 효과는 없어지고 또 금융시장 불안해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갈까봐 이제 거기 약간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 합의된 적이 있었냐? 어디 뭐 화해하면서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보겠습니다. 예, 애플이 생성형 AI 제품 개발하는 데 합류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이 안 할 리는 없겠죠, 뭐. 그렇죠. 이미 생성형 AI 서비스를 선보였죠. 많은 곳에서 구글, MS, 뭐 아마존에서 그래서 연 10억 달러 투자로 빠르게 추격할 것이다. 내년에 시리와 그리고 아이폰 메시지, 애플 뮤직에 탑재할 것이다. 그래서 팀 쿡은 애플도 수년간 AI 개발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그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좀 늦게 해서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억 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 권밍치라고 해서 애플 맨날 분석하는 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올해 약 6억 달러. 여기 뒤에 숫자가 빠졌네. 어기 빠졌네요. 내년에 약 10억 달러가 아니고 47억 달러 투자해서 대규모 AI 서버를 투자할 거다. 내년에.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그럼 있는 반도체 거고. 사야지. 그럼 엔비디아랑 HBM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네. 되면? 그러면 하이닉스네. 근데 두 분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그룹 전장 효과로 내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다. 뭐 KB증권도 보고서를 비즈니스포스트에서 냈는데 LG그룹을 얘기하려고 이건 가져온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그거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얘기했다가는 또 문제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LG그룹 전자계열의 그 3사의 전장 사업 있잖아요. 네. 예. 전장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뉴스가 어제 LG그룹주도 좀 올랐거든요. 뉴스가 영향을 줬는데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의 그 CEO가 회장이 폭스콘에 지금 저희 대만에 가 있잖아요. 예. 폭스콘과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AI 공장 건설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 전기차의 앞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굉장히 그전에도 화두였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성장 섹터로 화두이거든요. 네. 이 화두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훨씬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서 계속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한 종목이 조그만 종목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부품을 다 뜯어봤더니 네. 한국 부품이 비중이 좀 올라갔대요. 아, 더 올라갔어요? 예. 가격 기준입니까? 개수 기준입니까? 가격 기준이겠죠, 뭐죠? 예, 두 개 다 기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두 개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싼 부품이 늘어나면 예. 가격 비중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 네네. 아닙니다. 개수 기준은 아닌 이제 것 가격 그건 기준으로. 예. 왜냐하면 OLED 있잖아요. 네. BOE가 기술 구현 실패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부품 들어갔어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전체 가격 중에서 이게 이런 것까지 아예 나왔네요. 아이폰 부품 원가가 75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부품 원가가 75만 원. 요런 이건 자료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료로 네. 그냥 가져온 핸드폰은 건데. 거의 한 200만 원 되지 않나요?
200만 원. 프로는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게 OLED 부품 여기 있잖아요. 패널. 요게 한 15에서 20만 원 된대요.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아무튼 아이폰 14일 때 24.8%였는데 이번 15에서는 29.4%로 4.6% 포인트 증가했다는 거. 많이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왜 그랬냐 봤더니 일본하고 중국 수산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비중이 감소됐습니다. 전체에서는 미국이 33%, 우리가 29.4, 일본이 10, 중국산 2.5. 그런데 BOE가 이번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우리 여기 들어가는 걸 뜯어보면 카메라 쪽 LG 이노텍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LS 세미콘, 삼성전기, LG와 SDI 그리고 반도체까지 우리나라 제품이 아이폰 15의 30%는 우리나라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네. 다 우리 거 가지고 만드는데 왜 우리는 저런 걸 못 만들까요? 아쉽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것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내일도. 내일도 그렇고 박병창 이사님의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또 업로드가 늘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 혹시 자료 직접 보시면서 다시 보기 하시면 훨씬 더 아마 귀에 잘 들어오고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겁니다. 앱에서 꼭 자료도 다운 한번 받아보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 가시는 길에 저 백년아평 떡도 한 몇 개 좀 드시면서 네, 잘 든든한 먹겠습니다.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